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성실하게 버티면 적어도 삶의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이 말을 거의 상식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에서는 그 상식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불황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마주한 건 한 번 방향이 꺾이면 되돌리기 훨씬 어려운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멀쩡해 보입니다. 지하철은 사람으로 가득하고 출근길 카페에는 줄이 서 있고 취업 준비생들은 여전히 스펙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지? 늘 하던 위기론 아니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위기가 터진 다음이 아니라 아직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지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격 자체가 바뀌는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2030년 전후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30년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룰이 바뀌는 시점이 될 수 있는지, 그 변화가 월급, 취업, 자영업, 부동산, 연금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를 이야기할 때 금리, 환율, 주가 같은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굴립니다. 일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 이 흐름이 유지돼야 국가도, 시장도, 기업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람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빵집, 분식집, 약국, 학원, 병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 동네가 유지되려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 손잡고 학원 가는 부모도 있어야 하고, 점심에 식당에서 밥 먹는 직장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은 줄고, 아이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가게 손님은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관성으로 버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신호가 생깁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데 요양시설은 늘어나고, 야간 영업하던 가게는 일찍 문을 닫고, 사람이 부족해 가게 주인이 직접 계산하고 배달까지 합니다. 회사들은 채용이 어렵다고 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죠.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왜 취업은 힘들까? 일자리가 없다는데 왜 구인난은 심할까? 바로 여기서부터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일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와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동시에 겹쳐집니다. 첨단 산업, 돌봄, 간병, 물류, 제조 현장, 지방 서비스업은 사람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안정적이고 조건 좋은 일자리는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취업자 수가 꺾여도 체감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받쳐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국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입이 들어오고 소비가 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는 흐름이 경제 전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건 마치 계속 새물이 채워지던 수영장이 이제는 배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물이 아직 많아 보여도 운영자는 이미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채용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고, 정부는 세금과 복지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개인은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화이트 칼라보다 현장직에서 먼저 더 거칠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자동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AI가 일 대신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로 자동화와 AI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 문제입니다. 한 사회는 단순히 일만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고, 그 재원으로 연금, 의료, 돌봄, 복지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일하는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걸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명이서 무거운 가구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셋이 나눠드니 버틸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명이 빠집니다. 가구 무게는 그대로인데 남은 2명의 어깨에 걸리는 하중은 확 늘어나죠. 지금 한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복지지출, 이 모든 건 결국 현재 일하는 세대의 부담 위에서 돌아갑니다. 문제는 앞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유료와 돌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 더 귀해진다는 말만 들으면 근로자에게 좋은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핵심 인재의 몸값만 더 올라가고 나머지 다수에게는 더 강한 경쟁과 더 빠른 구조조정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은 더 빨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학교가 사라지고 상권이 비고 병원과 대중교통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영업과 부동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는 상권이 생깁니다. 집값은 영원히 인구와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집은 있는데 수요가 약한 상황이 더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조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의 문제를 청년 취업이 어렵다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크고 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취업, 연금, 세금, 의료, 부동산, 지방소멸, 산업 재편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즉, 한 문제를 따로 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결혼을 미루면 출산이 줄고, 출산이 줄면 미래 노동력이 줄고, 노동력이 줄면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면 복지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현역 세대의 체감 압박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강화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겪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천히 시작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소비, 지역, 복지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초입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사람들이 아직도 예전 공식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 된다. 집 한 채 마련하고 연금 준비하면 된다. 국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공식이 만들어졌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늘거나 최소한 두터웠고 경제가 팽창하면서 개인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흡수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이 개인을 자동으로 구해주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관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설마 그렇게까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할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단순히 스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몸, 지역과 산업 변화에 맞춰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시스템 변화에 기대기만 하지 않는 개인 재무 전략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도 정년까지 한 회사 다니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자격, 기술, 언어, 디지털 역량, 투자 지식, 체력 관리까지 미리 쌓아둘 겁니다. 겉으로는 같은 30대, 같은 월급쟁이처럼 보여도 10년 뒤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세금과 비용에 짓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변화하는 산업과 수요를 읽고 새로운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즉, 2030년의 핵심은 한국이 망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룰이 바뀌는 사회에서 나는 예전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 방식에 맞춰 나를 업데이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따라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년은 단순히 달력 한 장 더 넘기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고 그 변화가 취업, 연금, 세금, 의료, 부동산, 지방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뜨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고 믿고 있을 때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현실을 빨리 이해하고 내 일자리, 내 돈, 내 가족의 미래를 예전 공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구조 변화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4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외면한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3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고 이런 구조 변화형 경제 이야기 끝까지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